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의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의료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은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려도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0세만 넘어도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환갑잔치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60세는 장수축에 끼지 못할 정도로 장수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평균 수명이 100세인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는 게 누구에게나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먹어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산송장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늙으면 그만큼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자주 아프고 온몸의 기력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견디며 목숨을 부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늘 환하게 웃는 얼굴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노후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노후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불행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행복했으면 좋겠나요?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원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신체 활동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더욱 자주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운동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평소에 바빠서 미뤄뒀던 집안일도 하나둘씩 시작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찾고 정리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에 기운이 없다고 해서 온종일 방에 누워서 TV나 휴대폰만 보면 오히려 육체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틈날 때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요가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집 근처에서 자연의 공기를 마시면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산책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전부터 도전해 보고 싶었던 취미 활동이 있었다면 눈 딱 감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작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인생의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욕이 앞서 활동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에 과로하는 습관을 나이 들어서도 버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끔은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도 되지만 노후에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 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한 번의 과로 때문에 병이 생겨서 여생이 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둘째, 나이를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은 굉장히 화사하고 가을은 쓸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봄에 피는 꽃도 사랑스럽지만 가을의 단풍도 혼을 빼놓을 만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봄과 가을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봄은 젊은 시절, 가을은 노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들에게만 풍기는 활력과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먹으면 특유의 기품과 중후한 멋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디 하나 안 예쁘고 안 멋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부터 젊음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생기와 활력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0대에 접어들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시력과 청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에 당당하고 씩씩했던 걸음걸이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윤기가 넘쳤던 새까만 머리는 어느새 빳빳한 흰머리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단점도 있지만 이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스님의 이야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에 법당에 자주 서서 인생에 대해 논의했지만 청중들은 그것에 대해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자리를 금방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은 뒤 다시 그 법당에 서서 인생의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 반응하고 많은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법당에 서서 말했던 내용은 젊은 시절에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를 지그시 먹고 사람들 앞에 서니 제 말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이를 먹은 사람의 말에는 힘과 신뢰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의 말에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값비싼 술도 숙성시켜야 맛이 더 좋아집니다. 된장찌개도 오랫동안 끓여야 재료와 국물이 잘 섞여 진한 맛을 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으면 삶의 깊이와 풍미가 생깁니다.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초라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 안에서 자신의 매력을 찾고 발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과식하고 과음하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는 것보다 배가 적당히 부르면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배가 이미 부른 상황에서 남은 음식이 조금 아깝다고 혹은 귀한 음식이라고 해서 계속 먹으면 잠깐 동안 입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과식하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내 손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술을 좋아하신 분들은 적당한 음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후에는 사람들과 자주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술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 마시는 술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그 분위기에 심취해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음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잔뜩 술에 취하면 술로 인해 얻는 기쁨보다 괴로움이 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과 음식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음식이나 술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젊을 때와 다르게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술과 음식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이것이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정신이 밝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공평하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돈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나눠주고 남은 재산은 눈 감는 그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최소 생계를 위한 재산은 축적해 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도시에 거주한다면 내가 누울 수 있는 방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 방이 굳이 내 소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여생을 위한 작은 밭 정도는 미리 준비해 놓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노후를 위해 자기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늙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가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해서 노후 준비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이나 타인에게 기대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노후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자식이 내 소유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요하거나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게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자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발견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둘 다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결국 부모의 몫인데 자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만 늘어놓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몇몇 부모들은 자식이 낳아주고 기른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뜸하면 그것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한테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를 받거나 혹시 시간을 내어 부모를 찾아온다면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견한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 한 통 없고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자녀가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자식이 노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집 밖으로 나갔으면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자녀가 사회에 치여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서 부모를 찾아오면 그때 자녀를 꼭 안아주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기쁜 일 아닐까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하지만 반대로 부모도 자녀의 의견과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가 선택한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 여섯째,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나눠주세요. 노후에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받은 적 없는데 그런데도 나는 남들에게 굳이 베풀어야 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남들에게 많이 베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풀라고 해서 막대한 금액을 남에게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음식을 나눠주고 입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것도 베풀매의 일종입니다. 베풀면 나의 덕을 쌓고 내가 받을 복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살면서 그 복을 내가 다 받지 못하면 내 자손들이 그 복을 대신 받게 되어 대기만성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바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남에게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서 돈이나 물건에 강한 집착을 보이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열심히 모으고 가진 게 많으면 멋져 보이지만 노후에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게 정말 멋져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이 잠들면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끼던 그 물건들도 결국에는 다 타버려서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 감기 전에 그 물건을 꼭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면 그 물건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이를 먹는 것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쌓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즐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값지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마음속 더 깊이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신체 활동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더욱 자주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운동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평소에 바빠서 미뤄뒀던 집안일도 하나둘씩 시작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찾고 정리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에 기운이 없다고 해서 온종일 방에 누워서 TV나 휴대폰만 보면 오히려 육체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틈날 때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요가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집 근처에서 자연의 공기를 마시면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산책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전부터 도전해 보고 싶었던 취미 활동이 있었다면 눈 딱 감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작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인생의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욕이 앞서 활동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에 과로하는 습관을 나이 들어서도 버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끔은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도 되지만 노후에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 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한 번의 과로 때문에 병이 생겨서 여생이 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둘째, 나이를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은 굉장히 화사하고 가을은 쓸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봄에 피는 꽃도 사랑스럽지만 가을의 단풍도 혼을 빼놓을 만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봄과 가을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봄은 젊은 시절, 가을은 노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들에게만 풍기는 활력과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먹으면 특유의 기품과 중후한 멋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디 하나 안 예쁘고 안 멋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부터 젊음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생기와 활력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0대에 접어들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시력과 청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에 당당하고 씩씩했던 걸음걸이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윤기가 넘쳤던 새까만 머리는 어느새 빳빳한 흰머리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단점도 있지만 이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스님의 이야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에 법당에 자주 서서 인생에 대해 논의했지만 청중들은 그것에 대해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자리를 금방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은 뒤 다시 그 법당에 서서 인생의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 반응하고 많은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법당에 서서 말했던 내용은 젊은 시절에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를 지그시 먹고 사람들 앞에 서니 제 말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이를 먹은 사람의 말에는 힘과 신뢰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의 말에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값비싼 술도 숙성시켜야 맛이 더 좋아집니다. 된장찌개도 오랫동안 끓여야 재료와 국물이 잘 섞여 진한 맛을 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으면 삶의 깊이와 풍미가 생깁니다.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초라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 안에서 자신의 매력을 찾고 발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과식하고 과음하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는 것보다 배가 적당히 부르면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배가 이미 부른 상황에서 남은 음식이 조금 아깝다고 혹은 귀한 음식이라고 해서 계속 먹으면 잠깐 동안 입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과식하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내 손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술을 좋아하신 분들은 적당한 음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후에는 사람들과 자주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술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 마시는 술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그 분위기에 심취해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음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잔뜩 술에 취하면 술로 인해 얻는 기쁨보다 괴로움이 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과 음식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음식이나 술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젊을 때와 다르게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술과 음식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이것이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정신이 밝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공평하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돈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나눠주고 남은 재산은 눈 감는 그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최소 생계를 위한 재산은 축적해 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도시에 거주한다면 내가 누울 수 있는 방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 방이 굳이 내 소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여생을 위한 작은 밭 정도는 미리 준비해 놓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노후를 위해 자기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늙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가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해서 노후 준비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이나 타인에게 기대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노후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자식이 내 소유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요하거나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게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자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발견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둘 다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결국 부모의 몫인데 자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만 늘어놓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몇몇 부모들은 자식이 낳아주고 기른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뜸하면 그것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한테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를 받거나 혹시 시간을 내어 부모를 찾아온다면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견한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 한 통 없고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자녀가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자식이 노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집 밖으로 나갔으면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자녀가 사회에 치여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서 부모를 찾아오면 그때 자녀를 꼭 안아주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기쁜 일 아닐까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하지만 반대로 부모도 자녀의 의견과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가 선택한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 여섯째,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나눠주세요. 노후에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받은 적 없는데 그런데도 나는 남들에게 굳이 베풀어야 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남들에게 많이 베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풀라고 해서 막대한 금액을 남에게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음식을 나눠주고 입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것도 베풀매의 일종입니다. 베풀면 나의 덕을 쌓고 내가 받을 복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살면서 그 복을 내가 다 받지 못하면 내 자손들이 그 복을 대신 받게 되어 대기만성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바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남에게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서 돈이나 물건에 강한 집착을 보이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열심히 모으고 가진 게 많으면 멋져 보이지만 노후에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게 정말 멋져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이 잠들면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끼던 그 물건들도 결국에는 다 타버려서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 감기 전에 그 물건을 꼭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면 그 물건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이를 먹는 것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쌓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즐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값지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